안녕하세요.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장예은입니다. 얼마 전 설악산에 최고 40cm의 눈이 내리고 5월인데 대설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각한데요. 기후변화로 극한적인 기상 상황이 잦아짐에 따라 신경 및 정신질환이 더 자주 발생하며 증상이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 달 국제저널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비교적 좁은 온도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헬스데이터 A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질환은 치아 우식증입니다. 치아 우식증, 쉬운 말로 충치입니다. 치아 우식증 진료 인원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9%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 우식증,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치과 전문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아 우식증, 왜 생기는 건가요? 치아의 표면은 범랑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 전분류 같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달라붙게 되고 이게 잔류하게 되면 구강 내 상주하는 세균들이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산성 물질이 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우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치아 우식증 진료 인원 2017년 대비 2021년 8.9%가 증가했는데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보험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조기에 치아 우식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 우식증 2021년 연령대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9세 이하가 2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 치아가 성인보다 약해서인가요? 네, 어린이는 치아 표면이 강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동작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혼자서 양치를 할 경우에 구석구석 닦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식에 좀 더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치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지만 보호자들께서는 한 번씩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이 치아 우식 예방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무료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검진을 통해서 치아 우식을 예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탕후루라는 설탕과 과일로 만든 간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보시면서 탕후루 때문에 치아 우식증이 생기거나 심각해진 환자가 있었나요? 치과의사 입장에서 볼 때 탕후루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간식입니다. 높은 당을 포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치아에 달라붙는, 들러붙는 이런 특징 때문에 우식 유발 위험이 높습니다. 젤리나 카라멜과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간식을 섭취하고 난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료 환자를 성별로 분석해봤더니 9세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 호르몬이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기간, 임신기간 동안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치과 질환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기간에는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식이가 변화가 되고 침 분비량의 감소, 면역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아 우식에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치아 우식증 치료는 우식에 이완된 치아 부위를 제거를 하고 손상된 부위에 여러 가지 치과 재료를 수복해 넣음으로써 치아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그 치료 방법은 우식의 정도, 크기, 형태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요.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 레진, 글라스 아이오노머와 같은 재료로 수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치아 손실이 있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금이나 세라믹과 같은 간접 수복물을 이용해서 수복하고 있습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요? 네, 우식은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생긴 산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아 표면에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양치질이 가장 첫 번째인 예방법입니다. 사실은 한 번을 닦더라도 치아 하나하나마다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실과 치간 칫솔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칫솔로 잘 닦이지 않는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린이의 경우는 표면이 강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소도포를 통해서 표면 강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치아가 아프지 않아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구강검진을 받고 구강세균 번식지인 플라크 제거를 위해서 매년 스케일링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연 1회 17,000원 내외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 스케일링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두 번째 질환은 과민대장 증후군입니다. 2022년 과민대장 증후군 월별 진료 인원을 분석해보면 5월부터 환자가 크게 늘어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민대장 증후군. 말 그대로 대장이 과민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식사 후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복부 팽만감에 설사나 변비 등의 배변 장애가 만성적으로 있다면 과민대장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고 혈변, 빈혈 등의 경고 증상이 동반되거나 50세를 지나서 증상이 처음 생긴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 복부 CT 검사, 소장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장에는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조깅이 좋다는 것 알아두세요. 현재 우리나라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되는 급여 항목과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과 약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증가 현황,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인데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비용 등을 의원급 기관은 연 1회, 병원급 기관은 연 2회,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68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상반기 보고자료 제출 기한이 오는 6월 14일까지는 참고하시고 건강보험 정책 활용과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헬스데이터 A+,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